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형제도는 형사사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측면 중 하나이며 국가마다 사형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법을 완전히 폐지했지만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형수의 경험은 장소, 법률 제도, 정의와 처벌에 대한 문화적 견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전 세계 사형수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미국에는 약 2,500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현재 24개 주에서 사형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3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사형은 일반적으로 살인, 반역죄, 간첩행위 및 특정 아동학대 사례와 같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집행됩니다. 기본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사주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망을 유도하기 위해 일련의 약물을 투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전사, 전기의자를 사용하여 치명적인 충격을 가합니다. 가스, 요독가스를 흡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총사령, 일부 주에서 허용되는 대체 방법입니다. 사형수들은 보통 마지막 저녁을 독방에서 보내며 가족이나 친구와의 전화 연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회는 엄격히 규제되지만 가까운 가족들이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수감자를 면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은 교도소 규정 내에서 다양한 음식 중 선택하여 마지막 식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마지막 식사 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드 번디,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은 커피 한 잔과 함께 스테이크, 계란, 구운 감자로 구성된 간단한 식사를 선택했습니다. 존 웨인 게이시, 33명의 젊은이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KFC 프라이드 치킨 한 통, 감자튀김, 딸기 1파운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은 종종 피해자의 가족, 수감자의 가족, 언론 대표, 법무관 등 선별된 집단에 의해 목격됩니다. 사형수가 보내는 시간은 다양하며 많은 수감자들이 장기간의 항소와 법적 절차로 인해 10년에서 20년 또는 그 이상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19. 중국의 검찰 시스템은 약 99%의 유죄 판결률이 매우 높아 매년 수천 건의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중국의 주요 처형 방법은 총살형과 치명적 주사입니다. 1990년대에 합법화된 치사량 주사는 종종 구경 이동식 처형차에서 투여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형수들은 특수설비가 갖춰진 승합차 안에 탁자에 고정되어 치사량 주사가 투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형수들의 장기 적출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있는데 그들의 장기가 그들의 동의 없이 의학적, 과학적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중국을 세계 최고의 사형 집행국으로 지목했으며 사형 집행 건수는 다른 모든 국가의 사형 집행 건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사는 저렴한 비용과 보다 신중하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중국에서 선호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동식 처형 트럭을 사용하면 절차가 간소화되어 수감자를 교도소로 이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의 운행은 비밀에 쌓여 있고 피해자에 대한 투명성이 거의 없어 종종 신속하게 재판을 받고 처형된다고 합니다. 18. 이란 당국은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처형한다고 이란 인권단체와 다른 단체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형수들은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체포된 후 변호사를 접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며 고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라자이샤르 교도소에서는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기 전 독방에 감금되는 경우가 증가하여 그들의 마지막 시간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송 중 자해나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손과 발에 족쇄를 채웁니다. 이 과정은 종종 사형수를 토요일에 격리하고 수요일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독방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수감자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사만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음식은 종종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반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이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감자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음식을 버리게 됩니다. 가족과의 마지막 면회는 특히 참혹한 경험으로 묘사되며 종종 처형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17.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수에 대한 처우는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에 처형된 사람의 수를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사우디 당국은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198건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사형제도의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정한 재판과 적법한 절차에 대한 국제 기준을 자주 무시하면서 집행을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 사형 집행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시아파 소수민족의 시민들을 표적으로 삼아 정치적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는 도구로 이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2024년 5월과 6월 사이에 사우디 당국은 시리아와 나이지리아 출신의 외국인 3명도 처형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와 정치적 반대 의견에 대한 사형 집행의 증가는 사형 제도를 제한하겠다는 사우디 왕국의 이전 약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국제사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사형 제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6. 이집트의 사형 제도는 법적 체계, 사형 집행 방법, 교도소 환경 및 인구 통계학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입니다.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5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이집트는 최소 241건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2020년에는 152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집트의 사형에는 살인, 테러 관련 활동,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와 같은 다양한 범죄가 포함됩니다. 민간인에 대한 주요 처형 방법은 교수형이며 사형을 선고받은 군인은 일반적으로 총살형으로 처형됩니다. 이집트의 사형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보고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장기간 고립되어 지내야만 합니다. 또한 사형 집행 날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며 수감자들은 가족 및 법률 고문과의 최소한의 접촉을 포함하여 외부 세계와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비인간적인 것으로 묘사되며 사형수 현상으로 알려진 현상에 속합니다. 이집트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용의자는 범행 당시 18세 이상이어야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난 2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300명이 사형수로 수감되었으며 약 186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소련은 지난 몇 년 동안 비공식적인 사형 집행 유예를 단행한 후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사용되는 처형 방법은 홍사령입니다. 수감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형 집행 날짜에 대해 최소 72시간 전에 통지를 받은 후 독방에 감금됩니다. 예정된 날에는 외딴 곳으로 이송되어 12명으로 구성된 총살대가 사형을 집행합니다. 사형수는 앉거나 서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눈을 가립니다. 변호사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2015년 사형수들은 사형이 집행되기 전 며칠 동안 한 방에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2023년 제정된 새로운 인도네시아 형법은 후회하고 좋은 행동을 보이는 사형수에게 10년의 보호관찰 기간을 도입하여 종신형으로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 14. 모리타니는 현재 사형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형수들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수감자들은 일반 수감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며 과밀 수용으로 인해 격리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가족과 법률구조단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막의 외딴 시설, 비르모그레인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위협과 협박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기꺼이 맡으려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모리타니 법은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지만 16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형수들은 특수감방에 수감되어야 하며 탈출을 막기 위해 매시간 감시되어야 합니다. 2017년 기준 수감자를 위한 일일 식량 및 위생수당은 1인당 1달러 미만으로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추가 음식을 받기 위해 가족 방문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13. 벨라루스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이며 사형수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끊임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통보를 받지 못하며 사형이 집행되면 그 사건은 국가 기밀로 취급됩니다. 벨라루스가 1991년 독립한 이래 300건 이상의 처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중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제1재판 전 구치소에 보안이 철저한 시설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민스크 중심부에 부분적으로 붕괴된 19세기 성에 자리 잡고 있으며 활동가와 언론인의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직 교도소 직원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지정된 수면 시간 외에는 침대에 앉거나 누울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방 안에서 원을 그리며 걷도록 강요받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시되며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가까운 가족만 한 달에 한 번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형은 허가받은 인원만 접근할 수 있는 특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수감자들은 이 장소로 이송되기 전에 눈을 가립니다. 가족들은 몇 주 또는 몇 달 후 수감자의 개인 소지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받을 때까지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시신은 결코 가족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매장지의 위치는 엄격한 국가 기밀로 남아 있습니다. 12. 이라크 정부는 2024년에 불법 처형의 규모와 속도를 극적으로 높였습니다. 지난 1월 휴먼 라이츠 워치는 나시리아 중앙교도소에 수감된 최소 150명의 수감자가 예고 없이 처형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약 8,000명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공식 집행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투명성을 요구하는 여러 차례의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수감자의 한 친척은 사망진단서에 사형 집행이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시신에는 이를 뒷받칠 만한 뚜렷한 징후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죽음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례식 몇 주 후 이라크 국가보안군의 무장괴한들이 무덤을 감시하며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공식적인 부검 기록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부검을 위해 시신을 발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11. 싱가포르는 주로 계획적인 살인과 대규모 마약 밀매와 같은 제한된 수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합니다. 정부는 사형 제도가 드물게 적용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1991년에서 2004년 사이에 싱가포르에서는 400명 이상의 수감자가 처형되었으며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세계에서 1인당 사형 집행률이 가장 높은 도시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특정량의 규제 약물을 밀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게 사형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표준 처형 방법은 교수형이며 이는 창의 교도소에서 집행됩니다. 이러한 처형은 일반적으로 금요일 이른 아침에 이루어집니다. 최종 방문, 마지막 식사 및 처형 전 절차에 관한 정확한 프로토콜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3월 현재 싱가포르에는 62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범죄 당시 18세 이상이어야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10. 일본 법은 법무부 장관이 최종 사형 선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 집행을 승인하고 일정을 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감자들은 평균 15년을 사형수로 복역하는 동안 추가 검토를 거칩니다. 2023년 현재 106명의 수감자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의 3명의 수감자가 구금 중 사망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최근의 사형 집행은 2022년 7월 26일에 일어났는데 그때 카토 토모히로는 2008년 도쿄에서 테러 사건으로 7명을 살해한 혐의로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일본은 사형 집행 절차에 대해 엄격한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감시를 받으며 독방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사형이 집행되기 1시간 전까지 통보를 받는데 이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가족과 변호사에게 통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 태국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형수들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형을 선고받습니다. 태국 교도소의 과밀 수용 환경과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가혹한 구금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반 교도소와 달리 사형수들은 직업 프로그램과 재활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2018년 3월 현재 510명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태국의 사형 집행은 총살형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2003년 10월에는 태국의 유일한 사형 집행 방법으로 이것이 전환되었습니다. 태국의 교도소는 과밀 수용 및 인력 부족으로 악명이 높으며 이로 인해 생활 환경이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사형수들의 마지막 순간에 관한 공개 문서로는 전화통화, 면회, 식사, 사형 집행 현장 증인 등이 있습니다. 태국 법은
수감자들이 대법원의 사형 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망실 선고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왕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는 무제한의 시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형 집행을 사실상 연기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사형 제도의 연령 요건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없습니다. 8.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사형 제도 중 하나로 전 세계 사형수 인구의 26%를 차지합니다. 2024년 현재 사형수는 6,161명으로 2023년 6,039명에서 증가했습니다. 2004년 이래 파키스탄은 최소 4,500건의 사형 선고를 내렸으며 이는 하루 평균 한 건꼴입니다. 2019년 12월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은 여전히 사형 제도가 가장 많이 집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31개 이상의 범죄에서 사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과밀 수용으로 인해 일부 시설의 수감자들은 8평방미터보다 작은 깜방에 갇혀 있어 혈액, 옴, 위장질환과 같은 질병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사형수들은 매일 새로운 깜방으로 옮겨지며 지속적인 감시를 받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1시간 동안 깜방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며 그 시간 동안에는 족쇄를 차고 있어야 합니다. 활동 선택의 폭은 제한적이지만 일부 수감자들은 교육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깜방 창살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가족 및 법적 방문은 엄격한 감독하에 이루어지므로 기밀 유지 및 개인정보가 손상됩니다. 선고와 사형 집행 사이의 평균 기간은 약 11년입니다. 사형이 집행되면 시신은 가족에게 돌려보내집니다. 주인이 없으면 감옥 묘지에 묻힌다고 하죠. 7. 예멘은 세계에서 1인당 처형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공개 처형이 흔합니다. 예멘 북부의 후티 정권 하에서 사형 선고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5월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법원은 사우디 주도 연합군과 협력한 혐의로 44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수 수감률의 상태와 마지막 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대로 문서화되지 않았습니다. 1993년 7월 21일 예멘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마지막 사례는 1993년 13세의 나시르 무니르, 나세르 알 키르비와 다른 3명이 중범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형 집행 이후 예멘 의회는 이듬해 형법을 개정하여 범죄 당시 18세 미만의 개인에 대한 사형을 금지했습니다. 6. 보츠와나에서 사형은 여전히 합법이며 주로 악화된 상황에서 살인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보츠와나 헌법은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어 남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여전히 적극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은 애인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999년에 사형을 선고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성 마리에트 보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녀는 2년 후 처형되어 1966년 보츠와나 독립 이후 처형된 4번째 여성이자 아프리카에서 처형된 몇 안 되는 백인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처형은 비밀리에 이루어졌으며 그녀의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요구되는 24시간 통지 없이 수감자를 처형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수감자의 어머니와 그의 변호사가 사형 집행 전날 그를 면회하는 것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들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그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시신을 가족에게 돌려보내 매장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5. 소말리아에서는 법적으로 허가된 처형이 총살형에 의해 집행됩니다. 이 나라는 민법과 함께 샤리아법과 이슬람 법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두 법원 모두 참수형이나 돌로 쳐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초반부터 비국가 민병대는 계속되는 불안정과 내전 속에서 공식 승인 없이 초법적 처형을 자행했습니다. 2024년 8월 소말리아의 반자치구인 푼틀란드 당국은 아동 4명을 처형했습니다. 이들은 18세 미만일 때 범죄를 저질렀으며 정부에 반대하는 무장단체에 소속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처형은 소말리아가 아동 권리 협약에 서명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4.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에서는 다양한 범죄를 사형에 처할 수 있으며 총살형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처형 방법입니다. 이곳의 사법체계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합니다. 살인, 테러, 간첩, 기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범죄. 외국인과 UAE 거주자 모두 다양한 범죄로 처형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형 집행은 201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법적 절차의 주요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백은 변호사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범죄에 대한 보석 제도는 없습니다. 배심원 재판은 법적 체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사형 선고가 사법 과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며 이는 긴 재판 절차로 인해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식량, 위생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가혹한 교도소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교도소의 외진 위치, 높은 교통비 및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이 수감자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족 연락이 드물거나 불가능합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사형 선고 건수는 103건에서 77건으로 감소했습니다. 2018년 하급 법원은 162건의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이는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지만 2016년에 선고된 18명의 수감자는 범죄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공식 문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흔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형소들은 특별한 죽음의 막사에 독방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교도소에 따라 하루에 3시간에서 12시간 동안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수감자는 도착하자마자 교도소장이 교수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교도관의 휴대전화에서 교수대 사진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관행으로 일부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에게 마지막 소원으로 자신들을 사형 집행인으로 지명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 작업에 약 $270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베트남에서는 역사적으로 7명의 경찰관이 사형을 집행했으며 수감자들은 눈을 가리고 말뚝에 묶여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이 방법은 치사주사로 대체되었습니다. 2016년 7월 1일 베트남은 명령 불복종 국가안보 프로젝트 훼손 등 7가지 특정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이 불법 이익을 횡령한 경우 사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임산부 또는 범죄 재판 당시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고 있는 여성에게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형은 종신형으로 감형됩니다.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베트남은 429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2011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134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형수 수감자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1.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 이후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부상한 것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개선시키진 못했습니다. 북한은 자국민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직화된 정치적 반대 세력, 자유언론, 시민사회, 종교의 자유, 자의적 체포, 공정한 재판 없는 구금, 수감자에 대한 고문이 만연해 있습니다. 북한은 집단적 처벌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노동수용소에서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개 처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산 절도, 식량 사재기, 기타 소위 반사회주의 범죄. 북한 형법은 국가에 대한 범죄와 인민에 대한 범죄를 포함한 광범위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정의는 광범위한 남용을 허용합니다. 2007년 개정안은 사형제도를 사기와 밀수를 포함한 많은 비폭력 범죄로 확대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가 2012년 수집한 증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경미해 보이는 범죄에 대한 충격적인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속 와이어 훔치기, 김정일 초상화에서 유리 제거, 또한 북한과 중국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것을 도왔다는 이유로 처형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수용소 내부를 보고 싶어 한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비디오를 보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